해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청년 노가리 방송 네, 청춘 노가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방금 들으셨던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제목이 없어요. 저희 청춘 노가리의 주제곡인데 아직까지 저희 제목이 없습니다. 노래 제목을 여러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추천되신 분께 어제 저희가 약속했듯이 동서 가구에서 원목으로 만든 이쑤시개 3개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시 안내 방송 해드릴게요. 무엇이든 물어볼게요는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혹시 이 코너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SNS나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게스트로 네. 출연할 수 있는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금 제 옆에 네. 모신 분은요. 결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숙하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네, 만 35세 윤범기 씨 나와 계십니다. 박수를 맞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주시죠. 저는 MBN이라고 하는 네. MBN이라고 하는 네, 네. 종합편성제가 조그만 회사입니다. 네. 조그만 회사에 그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얼마 전부터는 12시 뉴스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앵커로 또 활약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 평소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 35이 그러니까 36이고 만 35. 내년이면 37이지. 아, 그리고 뭐 사실상 올해는 없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조만간 마흔입니다. 네. 40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한 달 반 동안 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뭐 그런 일은 없죠. 네. 있겠어요. 네. 열심히 키워주고 있고.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인상 좋으세요. 아, 예. 야, 여기서 들어가나요? 네. 카메라 마사지. 네. 네. 저기 나이나 그 솔로가 되신지 한번 몇 네. 년 차신지 왜 스스로 노총각으로 이제 37이 돼 가고 있는데 네. 솔로 된 거는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연차로는 2년 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네. 풀로 하면 한 1년 조금 넘은 정도 네.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바로 뭐 퀴즈 한번 들어가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뭐 네. 본격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OX 네. 준비하시고. 네, 이 들어봐 주시고 OX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O면 이거, X면 이거 바로바로 들어주시면 돼요. 네. 저희가 뭐 사전에 저희가 질문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좀 질문지 보시면 좋을 받았습니다. 것 같고 아 질문지 줬나요? 멈추지 마시고요. 네, 저는 모르니까요. 뭐 제가 드린 건 아니니까. 여기 오늘 대화방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본인이 얼만큼 이것이 해당되는지 한번 본인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명절 연휴에 결혼 안 하니? 이 소리를 3번 이상 듣는다. 뭐 이게 X죠? 안 듣나요, 아직도? 저희 뭐 별로 결혼은 네. 왜냐면 저희 형들이 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내인데 네. 제가 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36인데 막내.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이 네. 위와 같은 그런 이유로 가족 모임에 나가지 않은 적은 없으시겠네요.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네. 그것 때문에 안 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부담이 네. 없으니까 그렇죠. 스트레스가 없기 네. 때문에. 이것도 또 이게 해당이 안 되겠네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나이에 조카가 있다. 없네요. 네, 이분 누가 섭외한 거예요? 네. 그럼 4번. 계절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외롭다. 그건 네 번째부터 네. 벗어날 수가 없죠. 자, 5번. 자, 결혼 안 한 친구를 한 손에 꼽는다. 주변에 결혼하신 분이 이제 많고, 손가락 안에 꼽는다. 네. 하나, 한 둘, 친구? 셋. 네, 결혼 안 한 친구가 한 손에 꼽는다. 네, 이렇게 네, 예, 그렇죠. 네. 친구가 나는- 많지가 않아서 네. 원래 친구들 네, 이제 풀이 많지 않아요, 서로. 네. 죄송합니다. 네. 혼자 갔네요. 네. 나는 35 이상이다. 네. 34 이상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주말에 뭐 딱히 할 일이 없고 뭘 하려면 귀찮은 생각부터 든다. 조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벌써 네. 4개째입니다. 네. 나이 들었다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굉장히 민감하죠. 5개째. 네. 소개팅이나 선자리가 들어오면 몹시 신경이 쓰인다.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러게 몹시 신경이 쓰인다.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아저씨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뭐 상시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럴 나이가 됐고요. 네. 지금 체크해 보셨나요? 네. 7개를 네. 만나가셨네요. 이 노총각 노처녀 테스트는요. 10개 문항 중 5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네, 노총각이라고 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총각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네. 그럼 처음에 네. 결혼
안 한 형제가 더 있다고요? 위로? 네, 저 삼형제인데요. 네. 아, 삼형제. 네, 삼형제인데 예. 제 위로 형이 있고 예. 3살 터울 형이 있고 예. 네, 쌍둥이. 아, 쌍둥이 형이 또 있고. 아, 먼저 나시고. 제가 쌍둥이 중에 동생이거든요. 아, 똑같이 생긴 그래서 이제 분이 한 분 3명 더 계시는 거고. 똑같이 생기진 않았고 이란성 아, 깜짝 쌍둥이라 놀랐네요. 똑같이 생기진 똑같이 않았고 생긴 예. 네. 다르게 생긴 형이 또 있습니다. 네. 똑같이 나이는 생겼으면 좀 피곤하시면 일을 네, 사실 그 생각도 많이 되는데, 했어요. 그쵸?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출근도 하고 그렇죠. 똑같지가 않아서 결혼도 2번 하고 연애도 그러면 안 되겠죠? 나눠서? 그러면 안 되겠죠? 아, 예, 네. 예. 농담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왜 결혼을 다 이렇게 못 하고 계세요? 아 근데 이제 그 네. 뭐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네. 표로도 보여줬지만 사실 뭐 현실적인 조건들이 많이 크죠. 음. 사실 이제 저희 집이 저는 대한민국의 아주 평균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용 이제 사정을 보여주는 이제 삼형제잖아요. 한 명은 실업자, 한 명은 비정규직, 한 명은 정규직. 딱 우리나라의 이 이렇게 세 고용 개를 다 형태를 포괄하고 보여주는 있네요. 큰 형이 실업자, 네. 작은 형은 비정규직, 저는 정규직. 어. 왜냐면 저는 아까 직업을 밝혔잖아요. 네. 그래서 정규직일 수밖에 없고 두 형이 그런 거죠. 어. 그 뭐 나이가 저는 36이고 네. 이제 큰 형은 39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면 40. 괜찮은 대학을 나오긴 했는데 네. 물론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이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변리사 시험 준비를 이공계니까 아, 그렇죠. 처음에 이제 조그만 회사를 들어가 인턴으로 네. 일을 하다가 한 달에 6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고 네. 아 역시 변리사 시험을 봐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7년을 공부했네. 변리사 시험을 안 7년. 되는 안 되는 어. 계속 33살 계속 떨어져. 예. 계속 떨어져. 그래서 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관계로. 그래서 이제 계속 실업. 이러니 뭐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형님이 결혼 못 하시는 것 때문에 예, 예. 본인이 어떤 이 연애를 하는데 굉장히 큰 뭐 걸림돌이 조금 됐나요? 뭐 왜냐면 제가 생활비를 드리니까 어. 이제 큰 형이 돈을 벌었으면 이제 좀 더 부담을 다 나눴을 텐데 이제 본인의 그런 부분 어떤 때문에 이 좀 생활고에 대한 이 부담 예. 이거를 좀 드려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고 어. 저희 작은 형 같은 경우에는 또 네. 비정규직이라 그랬잖아요. 네. 저는 쌍둥이인데 음. 저는 서울 예. 저는 좀 좋은 대학을 나와. 여기 나올 만한 명문 대학을 나왔. 스탠포드대 죄송합니다. 스탠포드대. 스탠퍼드 아니 우리나라에서 네. 나왔어요. 근데 저희 왜 쌍둥이 서울대라고 말을 못 아니 합니까? 죄송합니다. 부끄러워서. 네. 근데 어쨌든 저희 쌍둥이 형은 어. 고등학교를 떨어졌어요. 고입 연합고사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저희 때. 그렇죠. 네. 근데 그거 거의 99%는 다 붙는 시험인데. 네. 아 그걸 떨어지신 분이에요? 되게 힘든 거. 제가 서울대 간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졸로 학력이 끝났네. 네. 그래갖고 이제 연합고사로 검정고시라고 하죠. 검정고시. 검정고시로 대학을 이렇게 전문대를 들어가는데 네. 사실 이게 고입 연합고사를 떨어진 사람이 검정고시 붙기도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붙었을까? 그러게요. 검정고시 시험을 보는데 앞자리에 외고 자퇴생이 앉았어. 외고 자퇴생?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예. 말해. 그다음에 어떤 일이 예. 있었는지는 저는 뭐 알 수 없고 그냥 아, 그렇다는 네. 얘기만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전문대를 나오긴 했는데 역시 이게 또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전문대 나오고 이제 그 이후에 전공을 잘 못 살리고 물론 전문대 나와도 굉장히 잘 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그렇죠. 저희 형 같은 네. 경우는 전공이 아닌 분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 쪽 일을 하게 되는데 아. 이제 야간에 일을 해서 1.5배 임금을 받아요 주간보다. 그렇죠. 이제 우체국 이런 데서 일하는데 네. 공공 부분이나 그나마. 예. 근데도 월급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이가 36인데 네. 월급이 15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아. 근데 그런 문제들인 거죠. 네. 그런 그런데, 것들이 쌓여서. 굉장히 그것도 문제인데 아까 본인께서는 이제 굉장히 그 뭐 서울대를 나오시고 정규직 아, 예. 일단 그 두 가지가 부끄럽습니다. 일단은 부끄러워요. 됐는데 우리 여기 저기 90 예, 우리. 예, 저랑 동갑이에요. 77년생. 그래? 깜짝 놀랐어요. 동갑이네요. 아까 뭐 범띠라 그랬는데 네. 범띠라는 건 없고 아, 예. 뱀띠. 아 뱀띠. 범띠라는 건 없어요. 아, 네, 그러게요. 네. 호랑이띠가 있는데. 네.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아, 예, 예. 네. 아무튼 77년생인 건 일단 같아요. 네, 같아요. 본인이 이제 뭐 비슷한 것을 한번 이렇게 쭉쭉쭉 짚어보시죠. 그다음부터는 다 없다고 봐야지. 직업은 기자인데 네. 아시겠지만 기자는 결혼정보업체에서 가면 거의 뭐 해녀 광부랑 같은 급. 아, 그래요? 이제 많이. 왜 그런 거죠? 글쎄요, 뭐 이게 뭐 자기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옛날에는 박봉이었고 월급도 그렇게 많이 받는 직업이 여전히 아니고 아니죠. 네. 지금은 저희가 종편이 돼서 부끄럽습니다. 그거는 비밀이고요. 네. 뭐 이거 여기서 공 하나 빼도 좀 부족하겠죠. 빼도 부족하겠죠. 네.
네. 학력은 이제 서울에서 네. 서울에 네. 있는 대학을 나오긴 했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여기서 빼야죠 이렇게. 여기서 좀 이렇게 확 빼고 요건 확 올리고. 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네, 이렇게 네. 키는 빼고 나 몸무게는 올리고. 그렇죠. 인상은 저는 인상은 뭐 예, 인상은- 감사합니다. 예, 인상은 나쁘지 인상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뭔가요 도대체? 이거는 이분 이제 같은 동갑이신데 이분은 어. 36에 14억에서 20억이 있대요. 아 그렇군요. 네. 뭐 10분의 1에서 조금 더 빼고 저는. 네, 20분의 1까지는 가야 돼요. 네. 20분의 1까지 가야 되겠네요. 짝짝짝짝 빼고 네. 짝짝짝 네, 그런 빼고. 거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다 중요하지 궁합 안 않아요. 보시죠? 네. 궁합 따윈 보지 않습니다. 네, 혹시 흡연 안 네, 하시고? 이것만 좀 짚어보죠. 예, 흡연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취미 예, 예. 그리고 원하는 이성상 이것만 좀 들어보죠. 네. 취미는 저는 책을 낸 사람이라 아, 저는 독서 모임을 네. 이렇게 같이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있는데 여성들이 뭐 굉장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겪어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 네. 여성이 또 이상형인가요, 그러면? 조금 그런 면이 있고요. 그 좀 예뻤으면. 그건 아, 인간이면 다 아니, 그렇잖아요. 네, 제가 뭐 그렇죠. 이렇게 네. 그냥 네, 뭐 남들 거죠. 원하는 정도의 네. 그냥 이렇게. 어. 그러면서 책도 좀 읽었으면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그럼 그동안 좀 이렇게 어찌됐건 이제 나이가 네. 36이시고 내년에 또 37이신데 아, 예, 예, 예. 그 얘기는 굳이 하지 마시고. 그동안 이제 뭐 결혼에 대한 어떤 시도나 아니 뭐 혹은 왜 이게- 없었겠습니까? 네. 왜 뭐 그런 없겠습니까? 에피소드가 혹시 있나요? 아니 이제 뭐 결혼을 하려고 사실 34살쯤에 사귄 분이랑 오. 이거 딱 좋잖아요. 벌써 2년 전에. 33살, 34살 네. 넘어갈 때 사귄 분이랑 그렇죠. 결혼하려고 했죠. 딱 결혼하려고 했죠. 어.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사정으로 인하여 네. 제가 집에 생활비를 200만 원씩을 드렸던 거예요. 당시 월급이 200만 원인데. 아 물론 이제 상여금 이런 거 떼고 그냥 이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나오는 좀 이렇게 좀 비자금. 뭐 그건 좀 떼고. 이렇게,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 월급이 200인데 집에 생활비를 200씩을 1년을 드렸어요. 그러니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결혼을 해주겠습니까? 이 가난한 근데 뭐 그건 뭐 남자와- 하여간 저는 뭐 그분을 이제 와서 원망하거나 이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그분이었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 생각해보면. 네. 아쉽긴 했지만 아까도 뭐 얘기했지 돈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 이 인간의 마음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그걸 겪고 나서 사실은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는 고민까지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형들은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이고 괜찮은 데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힘드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결혼할 수 있다면 그럼 누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제목이 결혼 불능 세대. 아직 안 사셨으면 네, 결혼 불능 세대. 네. 결혼 이게 사실 포기 세대라냐 불능 세대냐 출판사에서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어요. 포기 세대냐 불능 세대냐. 근데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불능 세대로 가야 된다. 포기 세대는 꼭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불능의 문제지 포기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덕분에 책이 안 팔렸어요. 사람들이 이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 거야. 이 제목만 봐도 제목만 봐도 왠지 나도 그럴 것 같고 왠지 불가능할 것 같고 나도. 책은 많이 안 팔렸습니다. 네, 이게 뭐 한 1000만 권 이상 팔린 거 아닌가요? 예. 거기서 만을 빼시고 일단 만은 빼고 만은 빼고. 네, 그래서 제가 서울시청 출입기자라 네. 박원순 시장님한테 직접 추천사를 받았어요. 네. 박원순 시장님 너무너무 바쁘신 관계로 네. 시장님 추천을 이제 받은 척하고 사실은 비서관님이 써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뭐 되게 박원순 시장님의 의중을 잘 담아서 감동적으로 잘 그렇죠. 써주셨어요. 네. 근데 박원순 시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놓고 팔았어야 되는데 많이 못 팔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게요. 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려볼게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결혼을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입니다. 혹시 여성의 조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옆으로 제껴놓고 그냥 이렇게만 결혼하실 뭐 의향도 있으신가요? 뭐 본인은 저는 어떠세요? 조건에 대한 어떤 중요도. 네. 아니 저의 조건을 용납해 준다면 네. 제가 뭘 가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조건이 네. 만만치가 않은 관계로 네. 저는 뭐 그런 조건 부분은 이제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다만 조금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저희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저는 한국의 결혼 문화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사실 집을 마련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남성이 집을 마련하니까. 아니 도대체 사실 5천만 원 모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직장인 그렇죠. 30대 초반쯤 된 직장인이. 저 여성분은 34살이거든요. 예. 연봉이 1억 2천이고. 예. 아니 뭐 재산이 6억 8억인데. 솔직히 이 6억 벌어 자기가 벌었겠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부모님 보세요. 오빠가 의사잖아. 의사. 얘도 보세요. 자기도 의사. 얘도 보세요. 얘 직업이 뭐
지금 얘는 14억에서 변호사잖아. 20억. 얘는 변호사. 자기가 벌었겠어? 변호사인데? 아니라고 봐요. 변호사도 마찬가지. 제가 제 친구도 요즘 변호사 많이 됐거든요. 변호사 진짜 힘들어요. 요즘 먹고 그렇지. 살기. 요즘 로스쿨 들어오고 변호 1000명 늘어나고 이래서 거의 복덕방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호사 결코 좋은 직업 아닙니다. 어차피 사업인데 지가 영업 네. 못하면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예요. 요즘 변호사. 전혀 부러워하실 거 없어요. 그렇지. 근데 하여간 이게 14억에서 2억 절대 자기가 번 돈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일종의 상속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상속 이미 다 들어간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재산이 이 나이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다고 봤을 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5천만 원 모기가 어려운데 그 5천만 원 갖고 집을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5천만 원 갖고 어떻게 집을 마련하겠어요? 어떻게 마련 안 되죠. 전세 원룸 하나 해도 보증금이 한 4천. 그렇죠. 보증금 4천에 월세 50, 60, 70을 지금 받아요. 그렇잖아요. 원룸도? 원룸도. 본인도 원룸도. 저 원룸 이렇게 와봤잖아요. 가봤는데 뭐 정말 뭐 무슨 요거 성 같은 요 스튜디오 성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전혀 없어요. 그냥 뭐 저희는 당산 캐슬이라고 당산 캐슬. 이제 어쨌든 조그만 월세 문제 어쨌든 전세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좀 싸게 해서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긴 한데 요즘 전세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월세살이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걸 다 같이 감수할 수 있는 월세도 같이 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그걸 당연하게 우리가 사실 결혼할 때 처음엔 가난한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결혼할 때부터 다 아파트가 마련돼 있어야 되고 28평에서 30평 정도의 전세 정도는 적어도 들어가야 되고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방 3개짜리 들어가려면 얼마? 1억 넘죠. 1억만 넘었어요? 여자들이 이래! 개념이 없어, 개념이. 1억 갖고 누구, 내가 사는 월세, 원룸이 1억 정도 해요, 전세가. 죄송합니다. 뭐 26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또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집은 남자가 마련해 오는 거 생각하는. 이제 저는 그런 가치관을 좀 파괴하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런 고생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렇지만 같이 손잡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좋은 집도 얻고 빚을 볼 수 있는 영원히 집은 못 사요. 그래도 그렇죠. 집을 살 생각은 하지 않고 따지고 그냥 이제 보면 렌트로라도 괜찮은. 남자는 전셋값 마련해야 되지 또 아이 낳고 나면 양육의 문제며 그렇죠. 과외비 뭐 또 맞벌이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는 또 맞습니다. 누가 키워줘 네. 별 문제를 다 따지다 보면 네. 결혼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문현철 씨도 지금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크지만 전세라 그랬나요? 어제 아파트를 3번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3번. 30년 동안 네. 한 달에 뭐 얼마라 그랬죠? 50만 원인가? 80만 원. 30년을 갚아야 된대요. 맞아. 그거 못 갚는다 죽을 그랬어. 때까지 못 죽을 때까지 갚고. 자기는 못 갚을 거라고. 그렇죠. 네. 갚을 수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결혼을 뭐 이자를 할 수가 없는 것 돈을 같아요. 빌려갖고 집에 산 모양이죠. 그렇죠. 이자 포함해가지고 원리금도 이제, 갚아야 되고. 갚는 거죠. 그 계산을 쭉 해보니까 30년을 수십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내는 거 아닌 이상. 네. 제 생각에는 집을 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집을 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렌트를 산다고 봐야 돼요. 꾸준히. 그냥 월세로. 진짜 옛날을 따져보면 숟가락 한 벌만 있어도 결혼하자 하고 딱 시작하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그게 뭐냐면 생각조차 옛날에는 못하죠. 숟가락 한 벌 갖고 왜 이렇게 결혼해도 됐어요? 다 나중에는 집이 생겼어요. 그땐 처음에 집값이 쌌고 월세로 시작해서도 이제 사월세라고 하잖아요. 사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고 그게 자기 당대에 다 됐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그렇게 해서 집 마련했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 그게 안 되잖아. 집값이 15억이 돼 있어. 그때는 1억 5천이었겠지. 근데 지금은 15억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걸 감수하고도 그런 걸 감수하고도 행복하게 다른 면에서 또 행복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연욱 씨는 평상시에 혹시 이제 뭐 깊숙이는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네. 어떤 생각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상상의 나래를 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어떤 정도의 집에서 어떤 정도의 연봉을 받는 남자와 신혼여행은 뭐 어떻게 패키지 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뭐 결혼식장은 대충 어디? 역시 남성들과 여자의 좀 차이가 모르겠죠. 제가 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죠. 네. 피해 가시네요. 26이면 뭐 그럴 수도 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 친구도 이제 결혼을 한대요. 네. 그래서 굳이 결혼을 하고 싶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26인데 벌써 결혼한대요? 네. 훌륭한 친구입니다. 너무 빠른 게 아니냐 이랬더니 네. 근데 물론 그 친구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것만으로 결혼을 딱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케이스도 진짜 있구나. 그 오빠 돈이 많냐? 거기까지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는 있다. 네. 그게 남부럽지 않을 정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 네, 얘가 굉장히 이런 정도인 거죠. 남부럽지 않을 정도는 이렇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차라리 1억이 있다, 2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남부럽지 않을 정도 있다. 남부 뭐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가 있다는 하지 않을 거예요 만큼 도대체. 있다는 건데 쭉 이렇게 사시다 보면 예. 불현듯 이럴 땐 참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해진다. 이런 그러니까 때가 혼자 있어요. 살잖아요. 네. 아플 때. 맞아요. 혼자 사는데 아플 때 화려한 싱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화려하지 않아요. 누가 화려한데? 뭐가 화려해? 화려하긴 뭐가 화려해? 네. 근데 어쨌든 혼자 살면 아플 때 네. 정말 이게 챙겨줄 분이 누가 좀 죽이라도 이렇게 사들고 와서 이렇게 그 운병을 아픈 맞으면 몸 좋겠잖아요. 약이라도. 편의점 가가지고 죽을 누가 안 지을 아픈 몸 있고 어떻게 죽을 다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갖고 먹는 거죠. 근데 이제 혼자서 머리 막 이렇게 막 부시시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저희 집 좀 추워요. 이게 지금 좀 춥죠. 베란다가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뭐 커튼을 바람이 쳤어야 통풍이 되는데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좀 추워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겨울이 또 추워지니까 더 또 이제 외롭고 마음이 싸하고 외롭죠. 본인의 어떤 결혼 앞으로 할 가능성 이런 게 뭐 얼마나 될까요?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저는 그래도 결혼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이제 희망적인 예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7, 80%는 하겠죠. 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죠. 네. 이 지금 아까 이제 이 결혼 불능 세대 책을 보여주셨는데 아직 안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서점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처음부터 예. 많이 팔릴 것을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조금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기본으로 남지 않았어요. 1,500부만 찍었습니다. 네, 갑자기 홈쇼핑이네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갑자기 홈쇼핑. 네. 지금 주문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문. 그런데 예. 지금 쭉 집 이야기, 이 집이 우리 신혼 부부 결혼하려고 하는 이 청년 세대들의 굉장히 부담으로 그렇죠. 가중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집 말고 또 다른 혹시 제도적인 어떤 문제 혹은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집 다음에는 일자리죠. 집 다음에는 일자리고 우리나라 이제 고용 비중이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비정규직 88만 원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88만 원 그게 조금 올라서 이제 120만 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상황에서 88만 원 벌어가지고 월세 30, 40 내면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결혼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 문제. 근데 이게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결혼 불능 세대라는 거의 정의는 이게 뭐냐면 집을 월세를 살고 그다음에 일자리는 비정규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남자인 경우엔 더욱더 덤탱이 있어요. 왜냐면 집을 혼자 마련해야 되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세월이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한번 비정규직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비정규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냥 죽을 때까지 쭉 결혼 못하는 결혼 불능 세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책선전으로.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네. 게스트께서 생각하는 결혼 이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결혼이라는 건 저는 사실은 이 인격의 완성이라고 봐요. 인격의 완성? 인격의 완성을 통해서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지. 네. 우리 옛날에 보면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수신, 이게 뭐가 돼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렇죠. 거거든. 근데 어쨌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를 키워가지고 또 이제 자신의 분신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게 안철수 후보가 요즘 뭐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처럼 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뭐 이렇게 대통령도 출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흔적을 남기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흔적을 남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살다 갔다는 거 알게 뭐야 사실. 100년, 200년 후에 알게 뭐야. 너무 이제 들이대시니까. 그런가요? 갑자기 그런가요? 비교가 안 돼. 안철수랑 갑자기 비교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내 자식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사실 그런 포부로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 옛날에 쓴 자서전 보면 정치를 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 자식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의롭고 지금보다 조금 더 올바른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사실 정치를 시작하신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것처럼 결혼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그런 저는 방어 행위다 이렇게 봐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없다라면 나중에 되게 쓸쓸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결혼의 표정을 잘 못 느껴요. 그렇죠. 몸도 건강하고.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지고 주변에 친구들 다 결혼해서 더군다나 세상에 요즘 노령화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30년 이상을 노인으로 살아야 돼. 노령화, 고령화라는 고령화.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60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살, 40년을 노인으로 더 살아야 살아야 돼. 되는데. 혼자서 외롭게. 네. 아, 그건 지옥이죠.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뭐 그 와이프와의 어떤 행복, 뭐 행복한 결혼 생활,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주로 자녀와 노인에 대한 물론 당연히 물론 왜 나의 결혼길을 혼사길을 막으려고 하세요? 네. 물론 당연히 네. 와이프와 행복한 결혼 생활도 그런 굉장히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노년이 무슨 왜냐면 애들은 어차피 지네 인생을 사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키워놓고 결국엔 나면 남는 거 그다음 나중에 40년의 노후는 음. 부인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 결혼을 꼭 해야죠. 네, 굉장히 동원 씨도 꼭 마무리를 좀 결혼하시고, 깔끔한. 윤호 씨도 꼭 결혼하시고, 네. 결혼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혹시 원하는 여성상이 있다거나 혹은 난 이런 걸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연애를 해보실 분, 이런 만약에 공개 구원을 해본다. 이런 기회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음악이 좀 깔려주나요? 음악이? 이 방송 이게 음악은 안 깔릴 것 같은데 왠지? 아니 저희가 고품격 방송이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들 네. 청춘 노가리 시청하고 계시는데 네. 고품격 방송에 저희가 의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저 카메라 공개 봐주시고 큐. 어떤 분이실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혹시 저런 결혼을 하신다면 저랑 같이 주말마다 독서 모임을 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책만 읽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은 책을 읽고 일요일은 같이 이제 뭐 교회를 가든 여행을 하든 네. 토요일은 저랑 맞춰주시고 일요일은 제가 맞춰드릴게요. 어. 그렇게 해서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이 부끄럽습니다. 토요일 날 나와 함께 독서를 하자. 네, 그런 일요일은 거고. 맞춰주겠다. 일요일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요. 토요일은 나에게 근데 맞춰라. 토요일이 좀 유리한 거 아닌가요? 토요일을 가져가는 사람이? 그런가요? 일요일에 그런가요? 부담이 없는데 그런가요? 일요일 날은 어디 멀리 갈 수도 없어.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니까. 그럼 2주에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지금 골뱅이 해피걸님께서 책 읽는 거 별론데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사실 대부분이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 뭐 그냥 개념에서? 저는 그냥 뭐 그럼 해피걸님은 탈락이네요. 아니 제가 뭐 누굴 탈락시킬 그런 처지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뭐 잘하세요. 어딘가 있겠죠. 그래도 그 어찌 됐건 지금 이제 쭉 본인의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여성은 단순히 그냥 독서 모임 요것만 좀 같이 하면 된다 이런 겁니까? 다른 조건 뭐 이런 건 안 보신다는 얘기고? 아니잖아요. 얼굴도 좀 보시고 그래 좋습니다. 얼굴까지 좀 보시고 남들 보는 만큼 네. 제가 뭐 특별히 더 보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뭐 돈을 얼마나 벌건 뭐 이런 것도 그냥 평균적인 거 그 정도 수준 원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제가 버는 벌이에 만족해서 사신다면 저는 뭐 그 상관없습니다. 대신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살겠죠. 근데 같이 벌어서 더 뭐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으시면 뭐 같이 버시고 저는 뭐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아이 키울 때 문제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저도 뭐 밥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애 기저귀도 갈고 뭐 자다 일어나 가지고 똥도 치우고 뭐 하느라고 다 할 테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거 방송으로 좀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 부분은 꼭 약속드릴게요. 유튜브에 이 부분만 좀 편집을 해가지고 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왜 이 부분만? 영원히 좀 증거로 예. 뭐 형수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형수님께 압박의 수단으로 공약을 지키는 남자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죠. 뭐. 참 올리도록. 멋진 남성상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솔직한 네. 이야기. 네, 이렇게 쭉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결혼하는 시기의 이 문제, 결혼하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타이밍이다. 네, 그러잖아요. 내가 준비되어 있거나 혹은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거나 그 준비가 미흡해서 서로 맞아줘야 될 인연들이 안 맞게 되거나 그렇죠. 그리고 서로 바라보는 이 이상향이 시기별로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기에 어떻게 누가 치고 들어오느냐.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같이 사귀면서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 배우자다. 짝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이거-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옆에 누가 있어야 말이지. 결혼해야 될 시기에 옆에 네. 있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해야 될 시기는 왔는데 네. 옆에 있는 분이 없네요. 그러게요. 제가 오늘 이렇게 범기 씨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참 정말 사람이 괜찮은 사람 아유,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멋있네요. 10살 오늘 차이라 그랬죠? 8살 차이예요. 26이라면. 26. 10살 차이네요. 딱?
오, 이 궁합도 안 본다는. 거. 아, 예,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아, 예, 예, 예. 오늘 노가리 함께 까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우리 범기 씨 정말 내 사람입니다 싶으시면 네. 오늘 이 타이밍 놓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책부터 사시고요. 네. 결혼 그러게요. 물려세대 네. 몇 건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예. SNS로 네. 책 사실 분이나 범기 씨 마음에 드시면 꼭 남겨주세요. 네. 네, 오늘 어쨌든 윤범기 씨 나와주셨는데 꼭 하루빨리 올해가 가기 전에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얼마 안 남았다. 네, 한 40일, 30일 정도 아니 50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하루빨리 좋은 짝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그 방 혼자 계시지 마시고 너무 치근한 분위기로 가면 안 돼. 좀 짠하네요. 예. 네, 혹시 결혼에 대해서 좀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좀 정리 말씀.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청년들이 다 결혼하기 힘든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세대에 일찍 결혼하고 쉽게 결혼하는 사람들은 네. 정말 혜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사실 결혼이라는 문제 앞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런 문제를 사실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피하고 혹은 개인적으로 뭐 엄마 아빠 이렇게 등골 빼가지고 네. 1억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혼하지 말고 정말 우리 스스로 결혼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집을 마련할 때도 네. 서로 이렇게 부부가 같이 결정을 내려서 그 우리 수준에 맞는 데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열심히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서 맞아. 키워나가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는 자세. 아까 연육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드라마 보면 말이야. 세 집 중에 한 집은 재벌이잖아요. 그리고 그 집은 꼭 가면 집에 2층으로 계단으로 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 세상에 그런 집이 서울시내에 어디. 그렇지, 없어. 그런 거는요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그냥 드라마 속의 세상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과 빨리 만나서 좋은 이렇게 인연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도 적어도 둘은 낳고 둘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둘이 나서 하나 나면 2분의 1씩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나라가 미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200년 뒤에, 30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없어요. 나라는 없어지는 네,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예. 좀 하십시오. 그렇죠. 본인이 마치 저도 꼭 결혼하겠습니다. 네. 한 달에 200씩 그래요? 네, 생활비 네. 들여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도 꼭 결혼하세요. 네.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나와주신 윤범기 네. 씨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꼭 좋은 인연 빨리빨리 찾아서 네. 가시기를 아유. 바라면서 바랍니다.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끝이 아닌 거 알고 네. 계시죠? 네. 잠시 후에는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평과 분석 네. 그리고 신세 한탄 및 자랑질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글 500타의 속도로 네.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때 믿습니다.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채팅창으로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들 활발하게 상호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시 오겠습니다.